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화면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렇게 네네 사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전을 거울 삼아 나를 명상하다 세계의 경전 둘러보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혹시 뭐 경전이나 어떤 경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될 것이라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4가지 자세를 둘러보고 그리고 고대 경전 중에 베다와 그리고 꾸란, 토라를 잠깐 살펴봤어요. 오늘은 저희가 타이틀이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게 목적이라서 명상이 무엇인지, 명상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몇 가지 경전들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그리고 가수죠. 레이디 가가, 리처드 기어,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 영화배우 휴 잭맨,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니콜 키드만,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의 저자이죠.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명상일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명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에요. 2014년 5월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명상이 대유행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명상 중이라고 해도 될 만큼 미국을 위시해서 서구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는데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큰 명상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데서는 아이의 자체 내에서 마음챙김 명상법 7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작을 했어요. 이것을 이끈 사람이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셋업한 명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저서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명상 버스라는 게 있어요. 뉴욕 같은 데는 현대인들을 위한 요게 미국 뉴욕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명상 버스예요. 버스를 개조해서 안에서 자유롭게 직장생활 하다가 점심시간이나 뭐 이렇게 10분, 15분 들어와서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고 또 명상 지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명상 버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임이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모바일 메디테이션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미국이나 서구는 지금 저희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서서 명상이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명상 하는지 이게 밥이 생기거나 떡이 생기는 것 아닌데 기업이든 어디든 왜 이렇게 명상이 유행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의 유익인데 여기 표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되고 행복감이 증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2013년에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데서 지금 당장 명상을 해야 되는 20가지 과학적인 이유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대략 한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도 거의 다 포함이 된 건데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긍정성이 확장이 되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공감 능력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 통제 능력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뇌가 여기 이 대뇌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뇌를 차지하는 이 대뇌의 회백질이 커지고 주의력을 담당하는 뇌피질이 두꺼워진다고 해요. 이런 우리 일상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든 면들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다방면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이 무엇인지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명상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이나 그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정도에 걸쳐서 인도의 파탄잘리가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경전으로 성문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가 수트라 안에는 보통 여러분도 하셨을 텐데 요가원에서 하는 아슈탄가라고 하는 요가 기법이나 여러 아사나 자세들 그리고 호흡법, 프라나야나들에 대한 다양한 명상법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요가 명상의 프라나야 호흡법은 우리가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이 심호흡뿐만이 아니라 뭐 콧구멍 한쪽을 막고 호흡하는 것, 한쪽으로만 호흡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호흡을 느리게 해서 아예 호흡이 멈춰진 상태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뭐랄까 그 초인간적인 단계까지 수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상은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에서 벗어나서 왜곡이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끼는 마음들에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초월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천하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명상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하는 일이면서 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따라서 명상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종교적이나 금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장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규정하는 많은 정의들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뭐 사회적인 인간, 종교적인 인간,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여러 가지 인간을 규정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앞으로 시대는 명상하는 사람과 명상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상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의하는 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명상은 자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지만 그리고 많은 행동들을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일 중에 그 대상이 나를 위한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일들, 급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라는 것,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몸 상태, 나의 심리 상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이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늘 뒷전으로 물러나죠. 근데 명상은 그런 나를 한 중간에 놓는 일, 그런 나를 대면하고 그런 나를 마주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을 크게 종교 전통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명상을 하는 방법 혹은 명상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명상이라는 것이 힌두교나 불교 전통에서 발현이 되고 발전돼 온 거기 때문에 종교 전통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보면 첫 번째 힌두교 전통의 요가 명상을 앞서
들 수밖에 없죠. 이 요가 명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명상과 호흡과 그리고 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결합된 복합 심리 수련이고요. 이것이 더 발전된 상태로 불교에 와서는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라는 명상이 있고, 그리고 동북아시아로 넘어온 대승불교에서 발전이 된 참선, 좌선이라는 명상법이 있고, 이것을 현대화한, 세속화한 명상법으로 MBSR이라는 것이 있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풀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톨릭 전통의 관상기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관상기도는 많이 보편화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이 수행 전통이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이죠. 가톨릭의 관상기도 하면은 중세의 에크하르트나 그리고 20세기 탁월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 같은 수도사들이 행했던, 수행해왔던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종교에 따른 명상의 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명상하는 방법,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크게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 그리고 심리의학적인 치료 명상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명상은 모든 것이 집중 명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요가 명상과 윗바사나 명상은 윗바사나 자체가 관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무슨 앉아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움직임, 밥 먹을 때, 걸을 때, 뭐 통화할 때 모든 행동들을 한 발짝 물러나서 주시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윗바사나 명상이고요. 그리고 통찰 명상은 이 앞선 명상들이 마음의 평안이나 심신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평안의 방점이 찍혔다면 통찰 명상으로 분류되는 참선은 목적이 약간 달라요. 이것은 그냥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냥 편안하고 싶어 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의식들에 갇혀서 사는데, 참선 명상은 어떤 물음을 가지고, 소위 알려진 이멋고랄지 나는 누구인지 보다 근원적인 어떤 질문들,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안고 일념으로 그 질문을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 그 질문을 갖고 앉아 있다 보면 우리 일상적인 의식이 구정물이 이렇게 내려앉듯이 가라앉고, 그런 상태에서 안에 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정심에서 나온 어떤 지혜들이 발현이 되는, 소위 깨달음, 깨우침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상이 참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리학적 치료 명상이라는 것은 70년대 미국에서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된 건데요. 이 존 카바진은 한국의 숭산 대선사라는 분이 계시죠. 미국의 명상을 뿌리내리게 했던 사람이 다이세츠라는 일본의 선사가 있고, 또 한국의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보스턴 근교에서 포교랄까 명상을 지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브랜다이즈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로 있었던 존 카바진이 학부 학생의 권유로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고 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험했던 참선의 경험이 너무 파워풀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인에 맞게끔, 그리고 윗바사나를 또 접목을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명상 프로그램, 이것이 MBSR,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한국에도 들어와서 KMBSR이라는 프로그램은 정착이 되었고,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학교, 기업, 군부대, 정치권 할 것 없이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그러면 이 명상이 왜 이렇게 일반화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명상 부분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명상의 효과입니다. 명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앞서서 뭐 신체의 변화나 심리의 변화 같은 것들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성찰적인 신념으로 옮겨올 수 있다. 명상이 하는 가장 큰 기능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꼭 종교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나 뭐 여러 분면에서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맹률이라고 하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인데 요즘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죠. 사회적 문맹률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문맹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흐름이 어떤 맥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독해력이죠. 사회적인 독해력인데 맹목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기 십상인데요. 이 명상은 그러한 색안경을 걷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어떤 껍질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읽어내고 나아가서는 각성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명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념은 그래서 특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전인격에 걸쳐 있는 성격이자 내가 안에서 길러낸 확실성, 내적 견고함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존재로 용기를 발현해낼 수 있다.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존재의 용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공포나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분출하는 참된 본성에 따라 씩씩하게 나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력을 억압하지 않고 긍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두려움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용기보다도 내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자기 안에서 발먹지 않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명상을 통한 자기 만남, 자기 체험이 쌓이다 보면은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용기가 구현된다라는 것을 폴 틸리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는 자신의 참된 본성이나 내적인 목표 혹은 생명력을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어두운 골목을 통과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성, 생명력, 생기 이런 것들을 짓누르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긍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성격을 안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안에 무언가가 있지만 많은 이유를 대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체념을 하고 덮어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것이 일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꿈틀거림을 마주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힘이 명상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하는 소비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느 동네에 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고 그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밖에 나를 어필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데요. 이러한 소비는 혹시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의 소유가 되는 상태는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따라서 이 소비로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나 주체나 객체가 모두 물화가 되는 생명력이 고갈이 되는 상태이다. 이것은 내 존재에 대한 의미나 존재에 대한 중요성,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물건의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명상을 통해서
나의 고유한 의미, 가치들에 대한 체험이 풍부하다 보면 무엇을 갖지 않아도, 무엇을 사지 않아도 온전해지는 상태로 점점 크게 확산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상태라면 존재는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하나된 상태,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삶을 지향하게 되는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릭 프롬, 소유냐 존재야를 쓴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적게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과 같이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명상을 어떻게 나의 일상 속에 이식해야 할지, 끌어들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주의를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루 중에 하지만 불과 어제 내가 뭘 했는지, 뭘 읽었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것은 집중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 챙김을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 순간순간의 우리 행동을 집중하는 연습일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뇌 감정이 길러지는 그러한 기초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집중하는 연습을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하고자 하고, 이런 것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언짢아지고 기분 나빠지고 불쾌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주의 집중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의 흐름을 건너서 보게 되는 그런 다른 시선을 갖게 되고, 그것은 나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초석이 되죠. 이러한 훈련들,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걸으면서도 그런 나의 인식을,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훈련들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유가 있다면 유용한 정신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가령 내가 평화롭기를 바라듯이 당신도 꼭 그러하기를, 제가 잘하는 마음 훈련인데요. 이런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욕심들이 줄어들면서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타자의 욕망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틈이 생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나의 건강성과 상대의 건강성, 나의 안전성과 이웃의 안전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평화롭기를 원해요. 내가 그렇듯이 이런 이게 염원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긍정적인 바람들,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상이다. 이런 일상 속에서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있다면, 또 하나는 정식으로 자리를 잡고 하는 명상인데요. 하루에 딱 3분만이라도 동작을 그만하고 명상을 하셨으면 명상을 하시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명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명상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어느 때건 허리를 세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서 오직 호흡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알게 되죠. 호흡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각을 하는 것이 명상인데요. 아,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다예요. 편안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명상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루에 10분이 길면 3분만이라도 모든 동작을 일시정지하고 내 호흡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내 호흡을 온전히 느끼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다면 여러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도 다시 이렇게 느끼면서 한 30초라도 1분이라도 같이 호흡 명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명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명상을 하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로 시작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힌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 느끼는 거는 명상이 아니에요. 느끼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건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불안정합니다. 그것을 깊이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것이 명상인데 명상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루에 3분이라도 좋으니까 고요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코끝에 이렇게 떨어뜨려셔도 좋고 나를 있게 하는 호흡, 들숨 날숨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 주간 동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용과 도덕경, 도마복음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경전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경전, 여러분들의 언어를 꼭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한 주간 평안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